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 배신, 그리고 빼앗긴 꿈과 감정의 파편들이 얽히고 설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리드 히트먼을 따라가 볼까요? 명성, 직업, 가족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던 그는 운명의 밤,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비밀을 알게 됩니다. 리드는 이별의 무게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서서 마땅한 것을 되찾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생한 감정으로 가득 찬 경험입니다. 사무실은 기묘하게 조용했다. 리드를 짙은 안개처럼 감싸는 그런 침묵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희미한 키보드 찰칵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45세의 리드 히트먼은 직업적 성공의 전형이었다.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선임 투자은행가로서 그의 이름은 무게를 지녔다. 그의 결정은 시장을 변화시켰고 그의 수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삶을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오늘 밤 가죽 의자에 앉아 흐릿하게 보이는 스프레드시트들을 바라보는 그의 성공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리드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뒤로 기대앉았다. 시계를 흘끗 보니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한숨을 쉬며 그는 노트북을 닫고 책상 서랍에 손을 넣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2주 전에 골랐던 화이트 골드 목걸이가 드러났다. 다이아몬드 눈물방울 펜던트는 삭막한 사무실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광채는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덜어주지 못했다. 리드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다. 첫 데이트 때 슬론의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센트럴파크를 거닐던 두 사람 사이 그 아름답고 평온한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리드는 그가 몇 시간 동안 연습해온 마술로 자신을 속이려 애쓰는 서투른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그 순간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고 리드는 평생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의 그런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몇 년이 지났다. 히트먼 씨. 그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다. 야간 경비원인 카리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건장한 체구는 복도의 그림자에 거의 녹아들어 있었다. 리드는 몸을 바로 세웠다. 칼, 무슨 일이야? 모리슨이 물었다. 내일 이사회 회의가 정확히 오전 7시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리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금 나가볼게요. 칼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복도로 사라졌다. 리드는 한숨을 쉬며 보석함을 닫고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서류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의 키키한 온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매끈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탄 리드는 잠시 앉아있다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파르르 소리를 내며 다시 활기를 띠었고 그는 차고를 나섰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기회와 후회의 미로처럼 앞으로 뻗어 있었다. 운전하는 동안 주머니 손목걸이가 1마일을 달릴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이게 바로 그가 상황을 바로잡는 방식이었다. 전에도 기념일을 놓친 적이 있었다. 저녁 식사는 연기되었고 축하 행사는 긴급 회의 때문에 가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지난달 슬론의 생일을 잊었을 때 슬론의 눈에 비치는 은은한 실망감, 그가 오늘 밤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의 어깨에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을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의 16살 딸 파이퍼가 있었다. 파이퍼는 학교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오래전부터 부탁하지 않았다.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듯 했지만 변명 또한 그를 괴롭혔다. 사립학교, 교요의 집,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갔던 휴가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리드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았다. 콘솔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리며 생각의 흐름이 끊겼다. 화면을 흘끗 보니 가족 그룹 채팅방에서 온 알림이었다. 파이퍼가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강아지 사진을 보내며 꿈같은 삶을 살고 있네라는 글을 남겼다. 슬로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했다.
따뜻한 대화에 리드는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그 순간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도로가 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거리로 이어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집은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리드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하며 핸들을 꽉 잡았다. 슬론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가 적당한 시간에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접었을까? 파이퍼는 슬론을 알아볼까? 아니면 언제나처럼 헤드폰을 끼고 방으로 들어가 그의 말을 무시했을까? 리드는 차를 몰고 진입로에 들어섰다. 달빛 아래 우뚝 솟아 고요하게 서 있는 집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꿈꾸던 그런 집 같았다. 하지만 리드에게는 그 집이 안식처라기보다는 잃어버린 것들을 기리는 기념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차 안에 잠시 더 앉아 주머니 속 상자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 목걸이는 그의 화해의 손길이었다. 오랜 밤샘과 놓친 순간들로 인해 생긴 간극을 메우려는 그의 시도였다. 그는 그저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랐다. 리드는 현관문을 밀치고 익숙한 따스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중앙 난방 시스템의 은은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은은한 바닐라 향초 향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집안은 그 외에는 고요했다. 거실 조명은 어두웠고 바닥에 놓인 파이퍼의 배낭과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는 강아지만이 생명의 흔적을 남겼다. 그는 옷걸이에 코트를 걸고 서류 가방을 쿵하는 소리와 함께 내려놓았다. 생각의 무게가 업무량보다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주머니 속 벨벳 상자는 이제 잔혹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일깨워주는 듯했다. 파이퍼, 슬론, 리드가 그의 목소리를 불렀지만 집안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아마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는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던 중 희미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파이퍼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침대 옆 스탠드에 은은한 불빛이 복도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다. 노크를 하고 잘 자라고 말하려는 순간 파이퍼의 말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빠는 정말 바보야. 파이퍼가 경멸 섞인 어조로 말했다. 엄마 남자친구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 맨날 놀러. 리드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뒤로 물러섰고 맥박은 빨라졌다. 남자친구?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대화에 귀 기울이려 했었다. 전화 반대편에 있는 파이퍼의 친구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리드의 척추에 오한을 느끼게 할 만큼 맑았다. 아빠가 이혼 소송 안 하셨어? 파이퍼가 비웃었다. 리드는 자기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엄마가 다 계획해 놓으셨어.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가고 이자료도 받을 거고. 아빠는 돈은 많이 벌지만 속이기 너무 쉬워. 리드는 발밑의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슬론, 이혼, 남자친구. 그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들이 해일처럼 쏟아져 내렸다. 파이퍼는 자신의 말이 아버지의 가슴에 어떤 칼날을 꽂았는지도 모른 채 말을 이었다. 크리스마스 끝나고 떠날 거야. 체이스가 벌써 목걸이를 선물했어. 아빠가 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체이스 리드는 그 이름에 일격을 맞은 듯했다. 그는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슬론의 개인 트레이너였다. 리드는 그를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슬론과 너무 친해 보이는 활짝 웃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당시 리드는 그런 그를 무해하다고 여겼다. 그는 그녀를,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믿었다. 리드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는 바람에 파이퍼가 벽 너머로 들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그의 생각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부엌에 다다르자 손이 떨렸다. 방금 엿들은 것을 증명할 증거, 뭔가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슬론이 좋아했던 대로 부엌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가 알아보는 사진이었다. 파이퍼의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파이퍼는 최근 사진 촬영에 푹 빠져 집안의 모든 사람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담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슬론이 그녀 옆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체이스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은 그녀 옆구리에 얹어 놓았다. 슬론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리드가 몇 년 만에 본 그런 미소였다. 그의 손이 사진을 꽉 움켜쥐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너무 많이 만지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불붙을 것 같았다. 부엌을 나서려던 순간 다른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벨벳 보석 상자였다. 상자를 여는 그의 손은 떨렸다.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팔찌가 있었고 그 옆에는 카드가 놓여 있었다. 내 아름다운 슬론에게 영원히. 체이스. 그 모습을 본 리드의 시야가 흐릿해졌다. 그의 손가락이 상자를 감싸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것이 그에게 필요한 확실한 증거였지만 마치 배에 한 방 먹은 것 같았다. 그는 상자를 다시 조리대에 올려놓고 아일랜드 식탁에 깊숙이 기대앉아 배신감이 스며드는 동안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을 응시했다. 수년간 그는 슬론과 파이퍼의 삶을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희생하며 이 모든 것이 가족의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무지함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이사회 회의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슬론은 다른 남자에게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딸인 파이퍼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의 무지함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을 타고 흐르는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체이스가 돈을 주고 산문을 열고 직접 고른 소파에 앉아 자신이 집처럼 꾸민 집에서 웃었던 밤이 얼마나 많았던가? 배신은 행동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획에도 있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리드가 기대했던 명절, 다시 만날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리드에게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기억만 남기고 카운터 위에 놓인 리드의 휴대폰이 울려 그를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슬론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파이퍼 깨우지마. 내일 봐.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녀의 무심한 말투는 마치 벌어진 상처에 산을 뿌린 것 같았다. 리드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응시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절망에서 더 어두운, 더 단호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그들은 그가 바보이고 쉽게 조종당하며 자신들의 배신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리드는 탁자 위의 사진, 카운터 위의 보석 상자, 그리고 자신이 쌓아올린 삶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싸움 없이는. 그리고 어둑한 부엌에 앉자 그의 머릿속은 계산과 전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만약 싸움을 원했다면 과소평가할 상대를 잘못 골랐을 것이다. 리드는 몇 시간이나 부엌에 있었던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몇 분뿐이었다. 배신의 무게가 마치 족쇄처럼 그를 짓누르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파이퍼의 대화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잔혹한 말과 조롱은 매 순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슬론과 체이스의 사진, 보석 상자, 그리고 저주받은 카드. 이 모든 것은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지 못했다는 그의 실패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다. 분노가 먼저 밀려왔다. 날카롭고 불같은 분노였다. 그 분노는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주먹을 쥐게 했다. 하지만 곧이어 고통이 밀려왔다. 너무나 깊어서 무릎을 꿇고 싶을 정도였다. 그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위에 바쳤던 사람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했다. 그들은 그를 비웃고 음모를 꾸몄으며
그를 아무것도 모르고 부양할 곳 없는 캐리커처로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리드는 몸을 일으켜 파이퍼의 방으로 향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파이퍼의 방문 앞에서 멈춰섰는데 희미한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그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문을 열었다. 파이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전화기는 여전히 귀에 댄 채였다. 아빠. 파이퍼는 죄책감에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더듬었다. 전화 끊으신 줄 알았는데. 리드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죠. 그는 잠시 망설이며 큰 눈을 화면 쪽으로 돌렸다. 저는 그냥 안녕. 파이퍼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뻣뻣하게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꼼지락거리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의 떨림은 그녀가 결백을 지키려는 노력을 드러냈다. 리드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말해봐. 그는 속일 수 없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파이퍼? 방금 딸아이가 친구한테 놀리는 소리를 들었거든. 내가 너희 둘을 부양하려고 일하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초대했다는 걸 방금 알았어. 그리고 내 아이도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파이퍼의 눈이 공포에 질려 커졌다. 아빠, 그게 거짓말 하지 마. 리드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들은 게 다인데. 난 진실을 알고 싶어. 전부 다 지금 당장. 파이퍼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의 손은 잠옷바지를 꽉 쥐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넌 항상 바빴어. 엄마가 말했다. 너는 가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잖아. 리드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번개처럼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쓰디쓴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난 가족 따위 신경 안 썼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그걸 정당화한 거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내가 행복해질 삶을 만들어 주려고 일하느라 생일도 저녁 식사도 못 먹었어. 널 위해, 내 엄마를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 희생을 쏟았지.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답받는 방식이야? 내가 널 위해 지은 집에서 내가 내 엄마 친구라고 부르는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넌 날 비웃었잖아. 파이퍼는 그의 말에 담긴 독설에 움찔하며 뺨을 타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웃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엄마가 내 잘못이라고 하셨어. 리드가 분노와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세상에 없었던 거 말이야. 그리고 엄마 말을 믿었다고? 나한테 묻지도 않았고 나한테 오지도 않았잖아. 오히려 나한테 등을 돌렸잖아. 엄마가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 걸 보고 나를 조롱하고 방관했잖아. 리드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파이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파이퍼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다. 아빠, 제가 그랬어요. 다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고 저는 아빠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리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파이퍼, 넌 16살이야. 옳고 그름을 알 만큼 나이 들었지. 내 엄마가 하는 일, 그러니까 너희 둘이 하는 일이 그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알 만큼 나이 들었잖아. 정말 잔인한 일이야. 파이퍼는 눈을 닦으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리드의 웃음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몰랐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파이퍼? 내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아니면 그냥 궁금해할 만큼 신경 안 쓴 거야? 파이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깨만 떨며 소리 없는 흐느낌을 내뱉었다. 리드는 뒤로 물러섰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밀려왔고 그 슬픔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키우고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이 소녀를.
그리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깊은 후회가 밀려왔다. 실수들을 저질렀어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너무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아요.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한 모든 일, 제가 내린 모든 선택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분 모두에게 마땅한 삶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파이퍼, 당신을 믿었어요. 엄마, 당신을 믿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렸다. 이제 두 분을 다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당신을 믿었어요. 말릭.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다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이퍼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리드는 손을 들었다. 지금 당장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마. 아직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는 문 쪽으로 돌아서서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잠시 망설였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파이퍼, 이제부터 내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더 이상 엄마 뒤에 숨을 수는 없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방을 나갔고 그의 등 뒤에서 문이 찰칵 닫혔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대치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감정은 격앙되었고 생각은 뒤죽박죽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파이퍼와의 대치 이후 며칠은 불안한 밤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다. 리드는 쉴 새 없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자신이 발견한 배신의 조각들을 조각조각 모았다. 그는 슬론과 체이스를 소문과 정황 증거만으로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치밀하게 세운 계획을 뒤집으려면 증거가 필요했다. 반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야 했다. 리드는 다음 날 아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출근하며 슬론에게 하루 종일 회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로 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시내에 있는 사립탐정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커피숍과 서점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라 그리어라는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 수사관은 리드가 파이퍼와의 대화, 사진, 보석 상자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다. 로라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리드의 차분하고 계산적인 태도가 돋보였지만 로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로라가 계약서를 건네주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찾을 게 있다면 꼭 찾을 거야. 리드는 망설임 없이 수화로 말했다. 믿겠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로라의 소식이 조금씩 전해졌습니다. 이메일과 전화 통화는 퍼즐 조각 하나를 더해 리드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습니다. 체이스와 슬로는 로라의 헬스장, 식당, 심지어 리드가 몇 년 전 청원했던 공원에서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리드가 자신도 모르게 돈을 댄 사치품들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은밀한 순간을 함께하며 그의 결혼 생활에서 오래전에 사라졌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체이스는 다른 기혼 고객들과도 비슷한 불륜을 저질렀고 그 불륜은 매번 혼란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매력과 외모를 이용해 자신에게 아부했고 종종 파탄난 가정과 재정적 파탄이라는 후폭풍을 남겼습니다. 증거는 쌓였고 리드는 적절한 순간이 오면 그 배신의 파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론을 은밀히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이중성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고 싶었다. 그녀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겼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이는 크리스마스는 완벽한 무대가 될 터였다. 크리스마스 모임의 밤이 되자 리드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는 친척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고 인사를 나누며 슬론의 축제 드레스를 칭찬하기까지 했다. 슬론은 그의 차분한 표정 뒤에 숨은 폭풍을 의식하지 못한 듯 환하게 웃었다. 파이퍼도 침울해 보였지만 리드는 그녀가 마치 다가올 심판을 예감한 듯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집안은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식탁에는 명절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중앙에는 윤기나는 로스트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을 정성껏 차려진 사이드 메뉴들이 즐비했다. 슬론의 부모님, 형제자매, 사촌들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명절의 기쁨이 가득한 교향곡으로 어우러졌다. 리드는 저녁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까지 기다렸다. 분위기는 밝았고 아이는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다 디저트가 나오자 그는 일어서서 잔을 들었다. 모두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그는 차분하면서도 이염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슬론은 접시에서 시선을 들었고 그의 말투가 진지해지자 그녀의 미소는 약간 흔들렸다.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리드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올해는 힘든 한 해였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명확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밝혀진 몇 가지 진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슬론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고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리드는 말을 계속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폴더를 꺼냈다. 몇 달 동안 저는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폴더를 펼쳤다. 제 안에 슬론이 개인 트레이너 체이스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는 동안 슬론은 그를 집에 초대하고 제 돈을 선물 사주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저를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슬론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녀는 말을 잇기 위해 애쓰며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리드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폴더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슬론과 체이스가 체육관 한 구석에서 키스하고 카페에서 손을 잡고 공원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단건 같았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사치스러운 구매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은행 명세서와 로라가 꼼꼼하게 정리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슬론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사진들은 맥락이 없어요. 리드가 반박하며 방안을 가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증에 대해 설명해봐, 슬론. 아니면 체이스가 준 목걸이에 대해서도 말해봐. 아니면 파이퍼가 이 모든 걸 알고 내 등 뒤에서 날 비웃었다는 사실도 말해봐. 모든 시선이 파이퍼에게 쏠렸다. 파이퍼는 날카로운 시선에 움츠러들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리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아니. 그가 실망감이 가득한 어조로 말했다. 이걸 정당화할 순 없어.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넌 알고 있었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도 침묵을 선택한 거야. 더 나쁜 건 내가 너희 둘을 믿었다고 비웃었다는 거야. 슬론의 아버지, 은퇴한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다. 슬론, 이게 사실이야.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다. 슬론의 아랫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기청이 터질 듯했다. 리드는 충격에 얼어붙어 있는 슬론의 어머니에게로 돌아섰다. 따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한 어조였다. 따님을 사랑했습니다. 따님과 파이퍼를 위해 삶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이렇게 보답했다는 겁니까? 모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슬론의 부모는 그녀를 질책했고 형제자매들은 격렬하게 속삭였다. 사촌들은 동정과 혐오감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론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정성껏 쌓아 올린 그녀의 모습은 무너져 내렸다. 파이퍼는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다. 리드는 그녀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괴로움에 아무런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은 동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허한 아픔만이 느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슬론의 가족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작별 인사는 실망과 비난으로 가득했다. 슬론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장은 눈물로 얼룩지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리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내가 준 모든 걸 다 가져가서 버렸잖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 걸어갔고 슬론은 자신의 선택의 잔해를 마주하게 되었다. 리드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명료함을 느꼈다.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그는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슬론을 위해서도 파이퍼를 위해서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였다. 리드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끔찍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며칠 후 체이스가 리드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모리슨 앤 어소시에이츠의 매끈한 대리석 로비는 리드가 그를 만날 거라고 예상했던 곳은 아니었지만 체이스는 구겨진 재킷과 청바지 차림으로 평소답지 않게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접수 담당자인 위트먼 씨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여기 한 분이 당신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리드는 누구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위로 보내주세요. 그가 감정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엘리베이터가 띵 소리를 내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체이스가 들어왔다. 들어온 남자는 리드가 기억했던 자신감 넘치고 거만한 개인 트레이너가 아니었다. 체이스는 낙담한 표정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리드가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냥 남자끼리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리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틈처럼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그는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체이스는 리드의 날카로운 시선에 자세가 불안해진 듯 주저하며 자리에 앉았다. 말씀하시죠. 리드가 차갑게 말했다. 체이스는 침을 꿀꺽 삼키며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제가 한 짓, 슬론과 제가 한 짓은 모두 잘못됐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리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말해봐요. 체이스, 얼마나 될 줄 알았어? 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아내와 자고 뒤에서 나를 놀리면서까지 어느 부분이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체이스는 얼굴이 붉어지며 움찔했다. 아무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난 슬론을 아는데, 알았지? 하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줄 줄은 몰랐어. 리드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몰랐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았다. 유부녀와 잠자리를 하고 그녀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음모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체이스가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리드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 애처로운 변명은 그만둬. 넌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내 딸, 내 결혼 생활, 내가 쌓아올린 삶에도 신경 안 썼잖아. 기회를 받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았잖아. 체이스는 턱을 꽉 다물었고 그의 허세는 흔들렸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일어난 일을 후회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리드는 뒤로 기대어 팔짱을 끼고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후회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났다. 체이스, 당신은 잡힌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체이스는 발끈했지만 침묵을 지켰다. 리드의 차분하고 절제된 분노는 어떤 고함 소리보다 훨씬 위협적이었다. 사과에는 관심 없어요. 리드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니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당신은 이미 졌어요. 내 삶에 끼어들어서 당신이 얻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이제 사라졌어요.
리드는 체이스보다 훨씬 높은 자세로 서서 사무실 구석으로 걸어가 찬장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린 후 체이스를 향해 돌렸다. 이거 알아맞히세요. 그가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체이스는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여러 차례 리드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의 방문 시간은 CCTV에 찍혀 기록되었다. 리드는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내가 내 집과 가족을 지킬 거라고 생각 못했어? 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영리하지 않아. 체이스가 말을 더듬었다. 리드, 난자, 들어봐. 리드가 채찍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 영상을 이미 당신 헬스장 관리팀에 보냈어. 지금쯤이면 그들이 어떤 남자를 고용했는지 정확히 알았을 거야. 자네 고객들은 자네가 훈련 중에 기혼 여성을 유혹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거야. 체이스의 얼굴이 유령처럼 하얗게 질렸다. 자네는 그랬어. 리드가 입술을 삐죽 내밀며 경멸하는 듯 말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과의 관계도 꼭 포함시켰어. 자네의 퍼스널 트레이닝 경력은 이제 끝났다고 해두지. 체이스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내 말이 맞았어, 리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내가나 슬론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리드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니, 안 그럴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 영상을 보낼 다음 사람은 경찰이 될 테니까. 체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체이스, 추월은 범죄야. 날 시험하지 마. 체이스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고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닫혔다. 리드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억눌린 분노로 가슴이 들썩였다. 소리치지도 자제력을 잃지도 않았지만 그 대치는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는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 온몸의 긴장감을 풀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다. 슬론은 아직 집에 있었고 파이퍼는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리드는 만족감을 느꼈다. 체이스는 떠났고 굴욕을 당하며 정체를 드러냈고 리드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리드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려 그를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사립탐정 로라 그리어에게서 온 문자였다. 체이스는 직위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을을 떠날 것 같습니다. 리드는 문자를 응시하며 입가에 작고 음울한 미소를 지었다. 좋았어.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줄었네.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앉으면서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배신의 상처는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슬론의 삶은 마치 댐이 스스로의 속임수에 무너지듯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드는 결단력 있게 움직였고 몇 달에 걸친 치밀한 계획은 마지막 한 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두 사람의 공동 자산을 청산하고 슬론이 접근할 수 없는 신탁으로 자금을 옮겼다. 한때 그녀의 안식처이자 신분의 상징이었던 집은 몇 주 만에 팔렸다. 슬론이 자랑했던 모든 가구와 장식품은 경매되거나 기부되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슬론에게는 마을의 덜 매력적인 지역에 있는 차갑고 인간미 없는 아파트만이 남았다. 익숙해져 있던 널찍한 교회 주택과는 완전히 달랐고 현실은 그녀를 강타했다. 한때 호사스러웠던 삶의 메아리가 새로운 환경의 황량한 벽 안에서 그녀를 조롱했다. 리드의 폭로는 직계 가족을 넘어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때 그녀의 사교적 수완에 매료되었던 슬론의 상류층 친구들은 금세 등을 돌렸다. 배신은 추악한 오점이었고 그들은 그녀의 삶을 집어삼킨 스캔들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초대장은 오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는 답장이 없었다.
공식 행사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인사는 날카로운 시선과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간절히 원했던 슬로는 여러 직장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부정직과 착취에 연루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고용주들은 그녀의 지원서를 폐기 처분했다. 한때 사교계에서 존경받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멋지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없다면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결국 슬로는 작고 허름한 헬스장에서 접수원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의 몰락을 초래했던 바로 그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때는 거만한 미소로 무시했을 손님들이 이제는 그녀가 수건을 건네주거나 퉁명스러운 질문에 답할 때마다 그녀를 얕잡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는 집세도 겨우 감당할 수 없었고 인스턴트 라면과 통조림 수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추위는 피할 수 없었고 돈을 아끼려고 난방을 약하게 틀어놓았습니다. 오랜 밤은 고요했고 옛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탐욕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내버려 두었는지 생각하며 슬론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딸 파이퍼는 점점 멀어져 갔다. 죄책감과 분노에 짓눌린 파이퍼는 자신을 배신의 그물에 끌어들인 어머니를 원망했다. 한때 가까웠던 두 사람의 유대감은 어색한 동거 생활로 변질되었다. 어느 날 밤 슬론은 텅 빈 저녁 식탁에 말없이 앉아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설명하려 했었다. 아니요. 파이퍼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당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대로 했고 이제 우리 둘 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파이퍼는 리드의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 남겨진 슬로는 딸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리드는 배신이라는 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삶을 재건하는 데서 이안을 찾았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의 새 집은 평화의 안식처였다. 파이퍼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고 신뢰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때 사랑했던 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어느 혹독한 겨울날 슬론과 파이퍼가 예고도 없이 그의 집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리드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슬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절망으로 텅 비어 있었다. 파이퍼는 그녀 옆에 서서 매서운 바람을 막으려 코트를 꽉 쥐고 있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리드, 슬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도움이 필요해. 리드는 문간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도와줘. 리드가 날카로운 어조로 되물었다. 내가 한 짓거리를 다 해놓고 도움이라고? 파이퍼가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저도 실수했다는 거 알아. 모든 걸 후회해. 난 그냥 얼마나 미안한지 알려드리고 싶어. 리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표정이 누그러졌다가 배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미안하다고 해서 내가 한 짓이 지워지는 건 아니야. 리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도 나를 비웃었던 것도 내 엄마가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걸 내가 방관했던 것도 없어지지 않아. 슬로는 팔을 꽉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발, 리드, 파이퍼를 위해서라도,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파이퍼에게는 대학 학자금이 필요해. 미래가 필요해. 리드는 그의 팔을 걷어찼다. 파이퍼의 미래 말이야. 내가 그녀를 내 계획에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는 슬론을 노려보았다. 넌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내가 마주한 모든 건 내 선택의 결과야. 내가 만든 침대에서 자. 파이퍼는 숨죽여 흐느꼈지만 리드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 내 삶을 다시 쌓았어.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희 둘 중 누구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는 문을 닫았고 그 소리는 마치 최후의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리드는 안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다. 처음으로 갈등의 김이, 의심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신뢰는 너무 약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할 용기가 없었다. 슬로는 눈속을 터벅터벅 걸어 집으로 향했다. 발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체이스는 오래전에 그녀를 떠났다. 불륜의 잔해를 피해 달아나며 그녀에게는 쌓이는 빚만 남겼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조로웠다. 매 순간이 그녀의 몰락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종종 아파트에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움켜쥐고 자신이 파괴한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웃음소리의 메아리, 지난 휴일의 따스함, 이 모든 것이 차갑고 용서 없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다. 이것이 지금의 그녀의 삶이었다. 후회와 외로움, 그리고 자신 외에는 탓할 사람이 없다는 씁쓸한 현실로 가득 찬 길고 변함없는 나날들의 연속이었다.